나는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관찰하는 습관이 있었다.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살던 그 시절 모두가 가난했다. 먹을 것이 부족했고 새 옷을 입는 날은 명절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가난 속에서도 사람들의 표정은 달랐다. 어떤 집은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어떤 집은 늘 다툼이 일어났다. 같은 땅에서 같은 날씨를 견디며 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언젠가 잘 살게 될 거야 라며 희망을 품었고 어떤 사람은 어차피 세상은 불공평해라며 체념했다. 나는 어린 마음에도 그 차이가 이상했다. 그때 나는 마을 어귀에서 만난 한 노인의 말을 잊지 못한다. 그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소년, 네 마음이 네 삶을 만든다. 가난이 네 생각을 지배하면 너는 평생 가난하다. 그 말은 어린 나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들을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소를 모는 친구들 중 어떤 아이는 일하면서도 노래를 불렀고 어떤 아이는 계속 욕을 하며 불평만 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가짐이 달랐다. 그 차이가 훗날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갈라놓을지 나는 아직 몰랐지만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잡은 것 같았다. 서울로 올라가기 전 나는 마을에서 여러 어른들을 도왔다. 김씨 아저씨는 힘들어도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집이 허물어져도 괜찮아, 다시 지으면 되지라며 웃었다. 반대로 옆집 이씨 아저씨는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세상을 욕하고 결국 술에 취해 쓰러지기 일쑤였다. 몇 년 후 두 사람의 운명은 달라졌다. 김씨 아저씨는 꾸준히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었고 이씨 아저씨는 빚에 시달리다 결국 마을을 떠났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같은 가난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나는 집안이 너무 가난해 학교를 오래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았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서울에 가서 내 인생을 바꾸고 말 거야. 그 생각이 나를 버티게 했다. 매서운 겨울에도 끼니를 굶는 날에도 나는 마음속으로 미래를 그렸다. 다른 친구들이 오늘 하루를 원망하며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내일을 준비했다. 그것이 나를 살렸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집에 있던 소 한 마리를 팔아 서울로 가기로. 그날 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이 길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가난하다. 하지만 움직이면 희망이 있다. 그 결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나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실감했다. 수많은 사람들, 끝없이 이어진 길, 빽빽한 건물들. 나는 두려움과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 다짐이 나를 하루하루 움직이게 했다. 나는 작은 공사장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웃으며 동료를 격려했고 어떤 사람은 욕설을 퍼부으며 일했다. 나는 그 차이를 유심히 보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긍정적인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었고 부정적인 사람은 결국 현장을 떠났다. 이 경험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흘러간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내는지가 미래의 당신을 만든다. 가난한 생각은 계속 가난을 불러오고 부자의 생각은 기회를 불러온다. 나는 그것을 내 삶에서 직접 보았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그 생각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보여줄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서울에서 만난 첫 사장님이 어떻게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그가 가르쳐준 부자의 첫 번째 생각법을 들려주겠다. 서울에 올라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작은 인력사무소를 통해 첫 번째 일자리를 얻었다. 그것은 오래된 창고를 철거하는 일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나를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으로 이끈 한 사람을 만났다.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이라 불렀다. 그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강했다. 현장에 들어서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였고 문제를 발견하면 남 탓을 하기 전에 직접 삽을 들고 나섰다. 그때까지 나는 일이 힘들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고 하루 품삯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박 사장은 달랐다. 그는 이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으로 보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여겼다. 어느 날 창고 철거 도중 벽이 예상보다 빨리 무너져 위험한 상황이 생겼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만
박 사장은 단숨에 뛰어가 남은 벽을 지지하며 사람들에게 외쳤다. 빨리 빠져나가! 여기 위험해! 덕분에 큰 사고는 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 말했다. 오늘 사고는 하마터면 사람을 다치게 할 뻔했다. 우리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니라 무사히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온 거다. 그러려면 한 명 한 명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은 내 가슴을 울렸다. 나는 그날 밤 방에 돌아와 생각했다. 나는 그동안 단순히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식으로만 살았다. 하지만 저 사람은 다르다. 그는 문제를 기회로 바꾼다. 위험을 탓하지 않고 해결하려 한다. 그날 이후 나는 현장을 대하는 태도를 바꿨다. 쓰레기를 치우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먼저 치우고 일이 끝난 후에도 다음날 작업이 편하도록 공구를 정리했다. 박 사장은 그런 나를 유심히 보았다. 며칠 후 그는 나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는 일을 그냥 하지 않는구나. 네 태도가 좋다. 일은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머리로도 해야 한다. 그는 내가 현장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주었다.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누구 탓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그 차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든다. 그 말은 내 인생의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나는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오든 핑계부터 찾지 않고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가 와서 일이 늦어지면 왜 비가 오지? 라고 불평하기 전에 비 오는 날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자재가 늦게 오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도면을 다시 점검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훈련을 한 셈이다. 몇 달 후 나는 다른 현장으로 옮기게 되었지만 박 사장이 남긴 말은 평생 내 안에 남았다. 기회는 문제의 얼굴을 하고 온다. 나는 그 말을 수없이 떠올렸다. 이후 현대를 세우고 수많은 위기를 만났을 때도 그 말이 나를 붙잡았다. 세상은 늘 나에게 문제를 던졌지만 나는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 머리를 썼다. 이것이 내가 발견한 부자의 첫 번째 생각법이다.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가난한 사람은 문제가 오면 좌절하고 세상을 원망하지만 부자는 문제를 기회로 본다. 그 차이가 삶의 궤적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오늘도 똑같이 말하고 싶다. 당신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이 달라진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차이를 발견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뿐 아니라 더 배우고 성장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결국 앞서 나갔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현장에서 만난 동료들 사이에서 본 배움에 대한 태도의 극명한 차이를 들려주겠다. 그것이 부자의 두 번째 생각법이었다. 박 사장을 떠난 뒤 나는 다른 현장으로 옮겼다. 거기서도 나는 여전히 막일꾼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단순히 하루 품삯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예전에 나는 더 이상 없었다. 나는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 그때 내가 본 사람들의 차이는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시급을 받고 일하지만 사람들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내내 불평만 늘어놓았다. 이 돈 받고 이런 일 하는 게 말이 돼? 라며 중얼거리고 일찍 퇴근할 궁리만 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많았다. 이 기계는 어떻게 작동하지? 이 구조물은 왜 이렇게 세워져 있지? 하며 기술자들에게 물어보고 쉬는 시간에도 그 주변을 돌며 살펴봤다. 나는 자연스레 후자와 가까워졌다. 그들은 늘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들이었고 나 역시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성장하는 기분이 들었다. 우리는 밤마다 작은 방에서 하루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누군가 실수를 하면 왜 그런 실수가 일어났는지 분석했고 다음날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그것은 마치 작은 학교 같았다. 그때 나는 작은 수첩을 하나 샀다. 매일 밤 그날 배운 것을 기록했다. 오늘 어떤 공구를 어떻게 쓰는지 배웠는지, 어떤 재료가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그리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그 해결책을 적었다. 이 습관은 내 삶을 바꾸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음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지만 나는 점점 실수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쟤는 머리가 좋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배운 것을 기록하고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배움의 태도는 삶을 바꾼다. 가난한 사람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멈춘다. 그들은 일이 끝나면 술집으로 향했고 다음날 피곤한 몸으로 다시 현장에 왔다. 그들의 하루는 늘 같은 하루였다. 하지만 배우려는 사람은 그 하루를 조금씩 발전시켰다. 그 차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격차가 된다. 어느 날 나는 큰 실수를 했다. 자재를 잘못 주문해 하루 작업이 통째로 늦어졌다. 그날 나는 모두의 눈총을 받았다.
밤새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사과하고 주문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배웠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적어 놓았다. 그 후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다. 몇 주 뒤 다른 동료가 같은 실수를 했을 때 나는 그를 도와 문제를 빠르게 해결했다. 그때 현장 감독이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너는 항상 배우려는 태도가 있다. 그래서 성장한다. 그 말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이 경험은 나에게 확신을 주었다. 배우는 습관이야말로 인생을 바꾸는 두 번째 생각법이라는 것을 부자는 배움에 인색하지 않다. 그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작은 차이도 놓치지 않는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부끄러워하며 숨기고 배우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기술자들에게 찾아가 이건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묻고 때로는 그들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메모했다. 그 습관은 나를 더 넓은 세계로 이끌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운 것을 적용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야 비로소 그 배움이 힘을 가진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첫 번째 큰 실패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실패가 어떻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더 큰 기회로 이어졌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현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지만 인생은 언제나 시험을 던졌다. 내 첫 번째 큰 실패는 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무렵 찾아왔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작은 작업을 단독으로 맡았다. 창고의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일이었는데 나는 이 일을 통해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도면을 다시 확인하고 자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배치했다. 그러나 경험이 부족했던 나는 중요한 계산을 하나 놓쳤다. 공사가 시작되고 며칠 뒤 기둥을 세운 부분이 기울기 시작했다. 문제를 발견했을 때 나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공사 전체가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나를 원망했다.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밤에 집에 돌아와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인가? 그냥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까? 그때 박 사장이 해준 말이 떠올랐다. 문제를 탓하지 말고 해결책을 생각해라. 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다음날 새벽 가장 먼저 현장으로 가서 도면을 다시 확인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수정해야 하는지 머리가 터지도록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해결책을 찾아냈다. 기둥을 다시 세우고 보강재를 추가하면 구조를 살릴 수 있었다. 나는 감독에게 가서 내 계획을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가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봤지만 끝까지 내 말을 들은 뒤 이렇게 말했다. 좋다. 책임지고 해봐라. 그날부터 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늦게까지 남았다. 사람들이 다 퇴근한 뒤에도 나는 도면을 붙잡고 확인했고 직접 기둥을 다시 세우며 손에 피가 날 때까지 일했다. 그 결과 며칠 뒤 기둥은 똑바로 섰다. 현장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고 공사는 마무리되었다. 그 경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다. 그전까지 나는 실패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기회는 실패의 얼굴을 하고 찾아온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열린다. 나는 이 일을 통해 내 사고방식이 달라졌다. 이전에 나는 문제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는 문제를 만나면 심장이 빨리 뛰었다. 여기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바로 부자의 세 번째 생각법이었다. 위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위기를 재앙으로 보고 주저앉지만 부자는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본다. 이 사고방식 덕분에 나는 이후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나중에 현대를 세우고 중동 사막에서 수천 명이 달라붙는 대공사를 맡았을 때도 나는 이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아무리 큰 문제라도 풀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나를 끝까지 버티게 했다. 당신에게도 말하고 싶다.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저주하지 말라. 오히려 감사하라. 그것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 기회다. 나는 그 기회를 통해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었고 더 큰 일을 맡을 준비를 했다. 하지만 문제를 기회로 바꾸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바로 돈에 대한 생각이다. 나는 그 무렵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고민했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들려주겠다. 그 실패를 극복한 뒤 나는 조금씩 더 큰 일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손에 이전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돈이 사람의 생각을 얼마나 시험하는지 깨달았다. 많은 동료들이 품삯을 받자마자 술집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그날 번 돈을 그날 다 쓰고 다음날 다시 가난해졌다. 나는 한참을 그들을 보며 고민했다. 나도 오늘은 술 한잔 할까? 아니면 이 돈을 모아 더 큰 일을 해볼까? 내 마음은 갈라졌다. 한쪽에서는 당장 쓰고 싶은 욕망이 올라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를 향한 목소리가 들렸다. 결국 나는 두 번째 목소리를 선택했다. 돈을 쓰는 대신 나는 그것을 모아두었다. 그리고 몇 달 뒤 작은 기회를 잡았다. 마을에 있는 낡은 수레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사서 뭐 하려고? 고철덩어리야 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다. 이걸 수리해서 자재운반했으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일을 끝낼 수 있겠다. 나는 과감히 그 수레를 샀다. 밤마다 녹슨 바퀴를 갈고 손잡이를 고치며 땀을 흘렸다. 며칠 뒤 수레는 멀쩡히 굴러갔다. 그날 이후 나는 현장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자재를 옮겼다. 다른 사람은 두 번 왔다 갔다 할 거리를 나는 한 번에 끝냈다. 감독은 내 효율성을 보고 감탄했고 더 중요한 일을 나에게 맡기기 시작했다. 결국 그 작은 투자가 나를 더 큰 기회로 이끌었다. 나는 그때 돈의 본질을 배웠다. 돈은 단순히 쓰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때 불안해한다. 이 돈이 사라지면 나는 끝이야. 그래서 안전한 곳에만 쓰거나 즉각적인 쾌락에 쓴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 돈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을까를 먼저 묻는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일에 투자한다. 나 역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현대를 창업하기 전 나는 여러 번 돈을 모아 더 나은 장비를 샀다. 남들이 헌삽을 쓸 때 나는 튼튼한 새삽을 썼고 남들이 맨손으로 벽돌을 나를 때 나는 손수레를 이용했다. 그 결과 나의 생산성은 항상 남들보다 높았다. 이런 작은 차이가 결국 내 평판을 만들었고 더 많은 현장을 맡게 했다. 이 경험은 내 삶 전체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나중에 회사를 키울 때도 나는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돈이 생기면 그 돈을 흥청망청 쓰는 대신 새로운 기술과 사람에 투자했다. 때로는 위험한 투자였다. 중동 시장에 진출할 때도 우리는 가진 자금을 거의 다 쏟아부어야 했다. 모두가 말렸다. 실패하면 끝장입니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결국 그 투자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현대는 세계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네 번째 생각법이다. 돈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이다. 돈을 단순히 소비의 수단으로 보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당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재료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당신의 인생 모양이 달라진다. 나는 오늘도 말하고 싶다. 당신이 가진 작은 돈이라도 그 돈을 자신에게 투자하라. 책을 사든 기술을 배우든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를 하든 그것이 훗날 몇 배로 돌아올 것이다. 돈을 쓰며 두려워하지 말고 그 돈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드는 데 쓰였는지 확인하라.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옆에 좋은 사람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사람을 얻는 것이 왜 성공의 핵심인지 들려주겠다. 돈을 다루는 법을 배운 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좋은 장비와 자본을 갖추어도 함께 할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가 현대를 세우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람을 모으는 일이었다. 그 시절 나에게는 번듯한 사무실도 넉넉한 돈도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다. 좋은 사람을 얻으면 길이 열린다는 확신이었다. 젊은 시절 나는 일을 끝내고도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다. 사람을 만나러 다녔다. 술집, 공사 현장, 심지어 사람들의 집까지 찾아가 함께 일하자고 설득했다. 많은 이들이 나를 의심했다. 너한테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를 데려가려 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함께하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다. 나는 꿈을 이야기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미래를 바꾸자는 제안이었다. 결국 몇 명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그들이 바로 현대의 첫 동지들이었다. 나는 그들을 돈으로만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가정을 걱정했고 그들의 성장에 관심을 가졌다. 어떤 날은 내 월급보다 그들의 월급을 먼저 챙겼다. 사람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믿음으로 움직인다. 이것은 내가 평생 지켜온 원칙이다. 현장에서 일이 힘들 때 나는 그들과 함께 삽을 들었다.
비가 오는 날에도 같이 진흙탕 속에 들어갔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따랐다. 어떤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은 우리랑 같이 고생하니까 우리도 사장님을 위해 죽도록 일합니다. 그 말은 내 가슴에 새겨졌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얻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팀은 점점 커졌다. 그리고 더 큰 공사를 맡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다 도망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배신하기도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사람을 잃는 아픔을 겪으면서 더 단단해졌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대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때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렀다. 단순히 기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성품을 먼저 보았다. 기술은 가르칠 수 있지만 성품은 바꾸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쓸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 이것이 내가 발견한 5번째 생각법이다. 사람을 자산으로 보는 사고방식. 가난한 사람은 사람을 경쟁자로 보고 시기한다. 죄가 잘 되면 나는 손해야. 하지만 부자는 사람을 자산으로 본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 차이가 회사의 크기를,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 현대를 키우던 시절 나는 인재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중동 프로젝트를 할 때도 한국에서 수천 명의 기술자를 데려가야 했다. 그들에게는 낯선 사막에서 몇 달씩 고생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내면 한국의 위상이 달라진다.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사막으로 갔다. 그들이 없었다면 현대의 성공도 없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사람을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과 끝까지 함께 가는 힘, 즉 포기하지 않는 끈기라는 것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모아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버텼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른 순간들을 들려주겠다. 사람을 얻고 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길이 평탄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때부터 더 큰 시련이 찾아왔다. 나는 내 인생에서 몇 번이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전쟁이 터졌을 때, 공장은 불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남아있던 돈도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그 생각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았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정말 끝일까? 아니면 다시 시작할 기회일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나는 무너진 공장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직접 벽돌을 나르고 무너진 기계를 손수 고쳤다.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 혼자 일해야 했던 날도 많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몇몇 동지들이 하나둘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와 함께 일할 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이겨내면 더 강해질 거야. 그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세월이 흘러 현대가 점점 커졌지만 위기는 멈추지 않았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고 자금줄이 막히고 은행들이 대출을 거부하던 시절이 있었다. IMF 외환위기 때는 언론이 대놓고 말했다. 현대도 이제 무너진다. 그때 나는 깊은 밤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정말 여기까지인가? 하지만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었다. 포기할 거냐? 그리고 스스로 대답했다. 아니,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 다음날 바로 임원들을 불러 모았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해낼 수 있다. 포기하지 말자.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우리는 비용을 줄이고 계획을 다시 세우고 밤낮으로 일했다. 나는 직접 현장을 돌며 직원들에게 말했다. 끝까지 버텨라. 이 위기는 언젠가 끝난다. 그 말은 나에게도 힘이 되었고 결국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나는 그 경험을 통해 알았다. 포기하지 않는 힘이야말로 인생을 가르는 칼날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해도 포기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기회가 다시 온다. 나에게는 수많은 순간이 있었다. 계약이 무산되고 자재가 바다에서 뒤집혀 날아가고 외국 정부가 약속을 깨고 발을 빼던 순간들. 그때마다 나는 분노하고 좌절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섰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의 목소리가 있었다. 해봤어? 이 말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도전이었다.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시도해보자. 이렇게 버틴 끝에 현대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되었고 나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다. 내 인생의 전부다.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다.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든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험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더 강해진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다. 바로 오늘 당신이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 파트에서는 내가 왜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겠다.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려 한다. 나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소를 팔아 서울로 올라왔다. 아무도 나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가만히 있으면 평생 가난하다. 움직이면 희망이 있다.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은 단순한 발걸음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였다.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문제를 기회로, 실패를 교훈으로, 돈을 성장의 연료로, 사람을 자산으로, 시간을 생명으로 보기 시작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이 오늘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은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하루를 산다. 전자는 하루를 버티고 후자는 하루를 창조한다. 그 작은 차이가 모여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다. 나는 내 삶을 통해 배웠다. 세상은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항상 불완전한 순간에 찾아온다. 그때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된다. 가난한 생각은 기회를 두려움으로 바꾸지만 부자의 생각은 기회를 도전으로 바꾼다. 나는 수많은 순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의 목소리가 말했다. 해봤어? 이 질문은 나를 다시 일으켰다. 당신도 오늘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포기하지 마라. 아직 시도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생각을 바꾸고 행동으로 옮겨라. 나는 현대를 세우는 과정에서 수천 번의 결정을 내렸다. 어떤 결정은 옳았고 어떤 결정은 틀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내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생각이 바뀌니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 이것이 내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당신이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생각을 바꿔라. 남을 탓하는 생각 대신 해결책을 찾는 생각, 실패를 두려워하는 생각 대신 배움을 찾는 생각, 돈을 낭비하는 생각 대신 투자하는 생각,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생각 대신 동지로 보는 생각, 시간을 죽이는 생각 대신 시간을 사는 생각을 하라. 그렇게 생각이 바뀌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당신의 운명도 달라진다.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당신은 지금 당신이 생각한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 그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오늘 이 영상을 다 본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뗀 것이다. 이제 멈추지 마라.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라.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계획을 세우고 작은 목표를 실천하라. 그것이 쌓이면 당신은 반드시 달라질 것이다. 언젠가 당신도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생각을 바꿨고 인생을 바꿨다. 그날을 위해 오늘 당장 첫걸음을 떼라.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니, 그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믿는 것이다. 믿음이 당신의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당신의 미래를 만든다. 이제 당신 차례다. 오늘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